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성에 2개의 철도가 생기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평택 부발선이 원주 강릉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지요. 그리고 화성 동탄에서 안성 청주공항으로 내려가는 남북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안성에 2개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특히 2개의 역사가 교차하는 교통 결절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은 안성의 또 다른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철도역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누구나 관심 있어 하고 꼭 필수적으로 내가 사는 위치,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만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철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철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의 철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고 투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4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곧 돌아오는 6월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 전에 전국적인 철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을 확인해 보시고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에 대한 철도 계획으로 되어 있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점을 찾는 것이 숙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세밀하게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어디에 역사가 세워진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대략 역사가 만들어질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단위의 국가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계획안입니다. 이는 한국 미래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발표하며 현재는 지난 4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확정에 앞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1차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완공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으로 추진 방향은 크게 7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거점 간 고속 연결,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남북 및 대륙 철도 연계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전국에 있는 노선들 중에서 먼저 경상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북선인 문경에서 김천까지, 점촌에서 영주까지의 구간의 철도 개량이 포함되었습니다. 경북선은 원래 그동안 철도 개량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간인데 이번 계획에서 경북선 전 구간의 개량과 함께 중부 내륙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성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대구 경북 광역철도도 새롭게 추진되는데 이는 대구 신공항의 연계를 목적으로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KTX역인 울산역에서 양산, 그리고 부산 노포동으로 이어지는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경남 진영역과 울산역을 이어주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도 추진됩니다. 또한
하양역까지 계획 중이었던 대구 1호선을 금호역까지 연장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권입니다. 원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가야 했던 가수원에서 논산까지의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선을 개량하는 광역철도망은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인 신탄진에서 조치원 연장, 3단계인 강경에서 계룡까지의 구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역까지 운행하는 대전 1호선을 세종시를 지나서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또한 안성에 굉장한 호재를 불러일으키는 동탄 청주간 광역철도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방송으로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안성 지역에 무려 2개의 노선을 내놓을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수도권 내륙선인 동탄에서 안성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을 통해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인천, 김포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있던 수도권의 하늘길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초안에 포함된 수도권 내륙선은 총 연장 78.8km에 이르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약 2조 2,825억 원에 이르고 노선이 실현되면 5조 2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륙선은 올 상반기에 확정 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전라선의 고속화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라선 열차는 기존의 철도 노선 일부만 고속화한 노선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다소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라선을 추가로 개량하고 직선화하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익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서울에서 여수까지 약 2시간 10분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 광역시로 이어지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도 추진되고 대륙철도 연계 운송을 고려한 철도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새만금 등의 신규 사업도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볼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강릉에서 삼척 구간의 영동선과 삼척선의 철도 개량을 통해 강릉 삼척 구간을 고속화하고 호남 지역의 새만금선과 같이 철도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동해 신항선 신규 사업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과 강릉선을 이어주는 원주 연결선, 경의 중앙선, 용문역에서 강원도 홍천군을 이어주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일반 철도부터 광역철도에 이르기까지 노선에 많은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선로 용량 부족에 문제가 있는 경부 고속선 수색에서 검천구청 구간 그리고 광명에서 평택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공항철도의 최고 속도를 현재 시속 120km에서 시속 150km까지로 올려서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가장 관심이 뜨겁고 많은 논란을 일으킨 GTX D노선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남부 광역철도 계획안 그리고 인천시와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이 아닌 이번에 확정된 것은 서울로 진입하지 않고 김포와 부천만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선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GTX D노선은 너무 길고 기존 노선과 유사하다. 그리고 투자비가 10조 원 가까이 들어 다른 지방의 사업을 못하게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GTX D노선이 기존 경로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계속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연결선을 이용하여 두 노선을 이어주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는 또한 안성의 호재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이죠. 바로
평택선과 경강선을 이어주는 평택부발선입니다. 이 평택부발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바가 있죠. 평택부발선은 서쪽 끝인 평택항에서 동쪽 끝인 강원도 강릉까지 우리나라의 동서축을 연결하여 여객 및 물류 수송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평택에서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소요가 되었지만 평택부발선이 연결이 되면 1시간 20분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사업 노선은 평택, 안성, 부발로 약 53.8km 단선 전철이며 동서축, 내륙 철도망 구축을 통해 경기 남부권 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이어서 서해선을 운행하는 열차가 경부고속선을 타고 서울 시내까지 운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홍성에서 출발한 서해선을 경기 화성에서 평택까지 연결 구간 6.7km를 만들어 경부선 KTX와 잇는 겁니다. 그동안 직결이냐 환승이냐 논란이 많았던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이 KTX 고속철도망과 연결해서 결국 직결 노선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되면 홍성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8분이면 오갈 수 있어서 충남 서해안 지역의 여객과 물류 운송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선로 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이렇게 되면 고속철도가 가능해 당초 신안산선을 연결해 서울 여의도로 가는 직결 노선이었던 57분보다 더 단축되어서 홍성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8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서 서해선 복선 전철과 연결되어 송산역과 화성시청역에 더욱 호재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이외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신설되거나 또는 연장되는 철도 노선도 추가되었습니다. 구로기지 이전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제2경인선을 통해 청학역에서 광명시 노원 사동을 지나는 노선 5호선 목동역과 서해선 시흥 대야역을 이어주는 신구로선, 부천 대장과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대장 홍대 입구선 등이 추진됩니다. 기존 노선을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에는 오금역까지 운행하는 3호선이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이어지고, 위례 신사선은 경강선, 삼동역까지, 신분당선의 삼송역 연장,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오산역까지 연장, 신분당선의 봉담 연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24개 추가 검토 사업이 있으며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많은 추가 연장 등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 중에는 바로 고속철도와 철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성에 2개의 철도가 생기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평택부발선이 원주 강릉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지요. 그리고 화성 동탄에서 안성 청주공항으로 내려가는 남북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안성에 2개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특히 2개의 역사가 교차하는 교통 결절점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은 안성의 또 다른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안성은 우리가 알던 안성이 아닐 것입니다. 평택이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평택이 아니었듯이 향후 안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성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상상력이 필요로 하는 안성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알던 초특급 호재는 안성으로 모여졌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의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4개의 IC가 만들어지고, 최근 반도체 중심에 있는 SK하이닉스 배우 산단 80만 평이 안성으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던 안성이 갑자기 2개의 노선이 발표가 되고, 최근 확정된 SK 스마트코어 폴리스 18만 평,
안성 테크노밸리 23만 평, 방충리에 26만 평, 동신리에 48만 평의 신규 산업단지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가 알던 보수적인 안성은 이제 안녕을 구하고 새로운 혁신의 도시로 거듭나기에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최고의 호재로 둘러싸여 있는 안성을 약간의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긍정의 에너지가 또 다른 성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절대적으로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결정했던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연한 마음으로 미래의 좋은 모습의 나를 만들어가는 결정을 망설이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감사합니다.